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싱글맘이에요. 이혼한 지는 올해로 4년 되었고요. 이혼하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이라는 거 사람한테 정말 상처가 깊게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누가 일부러 상처를 남기고 싶을까요? 그만큼 다른 이혼하신 분들도 저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유난히 힘들었던 건 친정 식구가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부모님 자리를 대신한 정말 좋은 분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이혼하신 분들의 각자 사연을 듣고 있자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 오늘은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 간 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년 간격을 두고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아빠가 먼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엄마가 지병이 악화돼서 아빠를 따라가셨어요. 에휴, 니네 엄마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가셨나 보다.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인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답답함과 눈물만 더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모는 저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자 혜진아, 너 대학생이니까 혼자 살 수 있지? 20살 넘으면 성인이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솔직히 우리도 먹고 사는 거 빠듯한데 네가 알아서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어? 너 잘 살 수 있어. 내 동생 닮아서. 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아빠는 원래 가족이 많지 않았는데 장례식 때도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는데 아빠 집안은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용서가 안 됐나 봐요. 저는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아파트와 얼마간의 예금을 갖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탔거든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대려고 노력도 했고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마구 쓰게 될 것만 같아서 겁이 난 것도 있었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서인지 저는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느 카페 프랜차이즈 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새로 오픈하는 카페 점주들 교육을 하고 메뉴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계속 체크하다 보니 이거 제가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3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부모님이 남기신 통장의 돈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원래 제가 관리하던 일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수월했고 직원들도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아니 매장이 착착 잘 돌아갔어요. 또 제가 회사 다닐 때 눈여겨본 게 카페한 분위기를 점장에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되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정해진 인테리어 안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요. 제가 직접 주방에서 빵이나 쿠키를 구우면서 늘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도 했고요. 너무 강하면 그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걸 아주 세심하게 잘 조절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제 노력을 손님들이 알아주시고 많이들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저희 매장의 최고 VIP 고객은 바로 건물주였고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건물주라고 티도 내지 않으셨고 항상 검소한 차림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인자한 모습이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후로 계속 하나뿐인 조카를 거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하고 계셨고요. 우리 점장님 커피랑 쿠키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다들 알고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사장님이 소개 많이 해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참, 지난번 드린 밑반찬 입에 맞으셨어요? 아, 너무 잘 먹었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게 없어. 부모님이 점장님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이 정도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인생이지 뭐.
저는 그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사장님의 부동산에는 조카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에요. 남편은 카페에서 저를 보고 호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세입자들보다 사장님하고 잘 지내고 제가 잘하는 게 좋아 보였다나요? 하지만 저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배경의 사람이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고아 출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전부 없고 친척들도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맡거나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조카 며느리라고 해도 말이죠. 혜진이, 우리 영욱이 관심 없는 거 맞지? 이놈이 자꾸 혜진이 소개해달라는데 아니 상대도 마음이 있어야지.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뭐 할 거냐고. 하여간 저 녀석이 지가 원하는 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성미긴 해. 정말 죄송해요. 조카분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싫으면 그만이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건가? 그런 걸로 뭘 미안해하고 그래. 괜찮아. 사장님이 제 뜻을 전했음에도 남편은 굽히지 않고 제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윤혜진 점장님, 오늘은 저랑 같이 저녁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매일 와서 팔아드리는데 한번 만나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매상 올려주시는 건 감사한데 실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준비가 될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남편은 끝까지 밀어붙였고 저는 결국 지고 말았죠. 만나다 보니 마음이 갔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됐죠. 제가 10몇 년을 혼자서 지내다 보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고모가 혜진이 너 엄청 좋아하잖아. 고모가 나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라 고모 재산도 다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근데 혜진이 너까지 들어오면 정말 마음 굳히고 나한테 다 남기지 않으실까? 영욱씨, 그럼 고모님 재산 때문에 나랑 사귀는 거야? 듣고 있자니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그만큼 고모가 널 좋아한다는 뜻이지. 저도 그때는 장난처럼 했던 말인데 실은 그게 맞았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내를 드러냈던 거죠. 저는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남편에게 저희 집 얘기를 했고 고모님한테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지금이라도 제 결혼 없던 일로 하신다고 해도 저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저처럼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며느리를 보고 싶겠어요. 영옥 씨도 고모님도 생각이 바뀐다 해도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각오하고 말씀드렸는데 고모님은 의외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는 거였어요. 세상에, 혼자 어쩜 이렇게 잘 살았어. 아무리 대학생 때 부모님 여유였다고 해도 다 포기하고 막 살 수도 있었는데 야무지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 가게까지 갖고 있고 말이야.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이런 조카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낙골당에 찾아뵈러 가야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이게 어디 혜진이 잘못이야. 사람이 운명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걸로 주눅이 들고. 앞으로 더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게 살아. 내가 있잖아. 고모님은 그러면서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날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진을 앞에 놓고 보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고모님이 잠깐 보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나야말로 이대로 결혼식장에 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영욱이 사실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야무지고 예쁜 혜진이가 영욱이 좋다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고 영욱이도 너 좋다고 하니 나는 그게 너무 다행이다 싶다. 근데 말이다, 혹시 살다가 영욱이가 속 썩이면 전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조카 성격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래서 처음에 혜진이한테 우리 조카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어. 고모님, 저희 잘 살게요. 영욱 씨 저 만나는 동안 힘들게 한 적 없는걸요. 고모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게 사람 뜻대로 되니?
나도 제발 그 녀석이 네 속 안 썩였으면 좋겠다만. 아무튼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혜진이 친정 엄마 노릇까지 해줄 테니까. 고모는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무슨 큰일이 있으랴 싶었죠. 그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 제가 아는 그 남자를 그냥 믿어버렸던 거예요. 결혼하고 3년 정도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 사이 딸도 낳았고요. 남편도 고모님 부동산에서 일 잘하고 있었고 저는 역 가게까지 얻어서 자리를 넓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고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고모님은 저 아이 낳을 때부터 퇴원하고 조리원에 들어갈 때까지 제 간호를 다 하셨고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실 정도였어요. 고모님, 너무 감사해요. 힘드실 텐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내가 그랬잖아. 엄마 해준다고. 혜진이 넌 그냥 조카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고모님은 제가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도 많이 봐주셨고 도우미 비용도 전부 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육아를 분담하지 않는다고 매일 혼내셨죠. 영우가, 너 요즘은 아빠들도 같이 육아해야 되는 거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할 수 있다던데. 내가 너 휴가 줄 테니까 혜진이 힘들지 않게 좀 도와라. 고모, 좀. 나도 힘들다고. 난 애가 내 애니까 예쁘긴 한데 사실 애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모가 자꾸 그러면 나 도로 옛날처럼 밖에서 논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옛날처럼 밖에서 논다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고모님과 남편 사이가 나빠지는 게 싫어서 저는 제가 육아를 전담하겠다고 했지만 고모님은 단호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여자만 애를 키운다고 그래? 요새는 여자도 똑같이 일하잖냐? 나도 봐라. 아직도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데 그건 아니지. 하지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를 봐줄 뿐 정말 아이한테 애정을 안 보이더라고요. 당신 그러려면 아이랑 있지 마. 애가 아빠가 자기 미워하는 줄 알까봐 걱정돼서 그래. 차라리 나가서 다른 일 해.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편은 딸아이를 봐줄 때 차갑게 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고모님이 오셔야 좀 봐주는 척 했고요.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고모님이 사무실에서 쓰러지셨는데요. 매장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올라간 저는 119를 불러서 같이 응급실에 갔어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병원에서는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데 의사 간호사 표정이 심각한 게 어째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고모님은 결국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하게 됐어요. 저는 매장을 아예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고모님 옆에 붙어서 간호를 했죠. 고모님이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남편은 딱 한 번 얼굴을 들이밀었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모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고모님 챙겨드릴게요. 아, 설아, 네 일도 바쁜데 나까지 신세질 수는 없지.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고 밥 잘 먹으면 괜찮다니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런 말씀 마세요. 고모님 제가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고모님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자식이 엄마 아픈데 간호를 안 해요. 고모님은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모 우리 집에 오면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방 들어와서 전부 검사할 거고 내가 어떤 친구들 만나는지 다 체크할 텐데 나 그러고는 못 살아. 당신 뭐 죄 지었어? 당신 방에 그 만화책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당신 취미인 거 아실 테니 넘어가실 거야. 이제 당신도 성인이고 한 집안 가장인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무튼 안 돼. 차라리 내가 병문안을 자주 갈 테니까 당신이 윤서 데리고 고모님 댁에 들어가. 아주 펄쩍 뛰며 고모님이 저희 집에는 못 온다고 하니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싫어하나 싶은 게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해서 혼났다더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이해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고모님 댁으로 가자 고모님은 도로 집으로 가라며 화까지 내셨어요.
아니, 부부가 나 때문에 떨어져 산다는 게 말이 돼? 이러지 말고 집에 가.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고모님,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저 아직 건강하고 힘 남아도는데요, 뭐. 윤서도 제가 더 많이 보면서 일도 했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고모님 이러시면 저 섭섭해요. 고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있는 걸 허락하셨어요. 저는 퇴근길에 저녁에는 꼭 집에 들러 남편 밥도 차려놓고 청소도 했는데 정말 어질러도 너무 어지르더라고요. 나랑 살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 생활을 하기를 6개월. 고모님은 병원 정기검진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저와 고모님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혜진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정 내가 걱정되면 가끔 들르면 되잖아. 부부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저 매일 집 들렀었는걸요. 그래도 고모님 걱정하시니 집에 가고 여기는 이틀에 한 번 올게요. 사흘에 한 번 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고모님은 좀 건강해지시더니 정말 친정엄마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아침에 저희 집에도 자주 오셨고 밥도 해주시고 오시며 구두 가방까지 낡은 게 없나 보고 죄다 새 걸로 사주시고요. 고모님, 암은 평생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데 이러시면 제가 걱정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들르기로 했는데 오히려 챙김을 받고 있으니 좋기도 하면서 죄송하네요. 혜진아, 우리 서로 미안해하고 그러지 말자.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네 말대로 무리하지 않고 건강관리 잘할게. 그나저나 영국의 이 녀석은 요즘 부동산 사무실에도 잘 앉아있지 않는다는데 뭘 하고 다니는 건지. 고모님은 남편이 이전에 장부를 조작한 적이 있어서 팀장급 사람을 따로 뽑아서 두셨어요. 남편은 그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고요. 내가 진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는 고모님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당신 직장이기도 해. 이거 다른 데 같으면 횡령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당연하지. 내가 고모한테 그거 다 물려받아야 하는데 미쳤다고 또 찍힐 짓을 하겠어? 안 그럴 거야. 그때도 남편은 자기 속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낸 건데 저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당신 뒤에 그 여자 누구야? 제가 너무 황당해서 겨우 한 말에 여자는 자기야, 아직 말 안 했어? 난 다 말한 줄 알았는데 얼른 짐 챙겨서 나와. 얘기한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 잠깐 기다려. 들었지? 나 나간다. 너랑은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애까지 낳았으니 끝을 본 거잖아. 내가 더는 너랑을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 고모한테는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안 그래도 뭐 네가 그 전에 쪼르르 가서 위주알 고주알 다 떠들겠지 뭐. 아우, 지긋지긋한 여자들. 라더니 몸을 부르르 떠는 신용을 하며 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집을 나간다니. 저 여자랑 살려고? 당신 바람 폈어? 바람이라니. 너나 고모나 사람을 너무 숨막히게 하니까 더는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 찾은 건데 그런 식의 표현은 너무 저속하지. 뭐 어차피 당신은 고모가 딸처럼 챙겨주니 됐잖아. 윤서도 나 잘 따르지도 않고. 내가 지 아빠인데 어쩜 그렇게 깍쟁이처럼 구는지 원. 나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연지 따라서 간다. 잘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정말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 행방을 알아보려고 수소문했고 그렇게 해서 진실을 알게 됐죠. 남편 친구들 말로는 저랑 결혼한 게 고모님이 저를 이뻐하시니까 상속을 잘 받으려고 했던 거였대요.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던 게 본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고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고요. 문자도 보냈어요. 당신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 마음 바뀌면 언제든 돌아와. 고모님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돌아와.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러더군요. 재수씨, 그럼 안 돌아와요. 내 친구지만 이러는 거 아니죠. 그 여자 돈 많대요. 자기 고모보다 훨씬 자산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고모 상속 없어도 자기 부자 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저희한테 몇 번 말했어요. 이제 고모한테 굽실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 재수씨도 더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딴 놈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고모님하고 부모 자식처럼 잘 지내신다면서요. 그놈은 있고 고모님하고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모님은 그 인간이 부모님 기일에 그 여자를 데려온 걸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그제야 아신 것도 있고요. 이런 천하의 망나니, 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내가 그러면 뭐 무서울 것 같아? 고모보다 더 잘난 여자랑 살 거니까 더는 내 인생에 참견 말라고 한마디 하러 온 거야. 앞으로 부모님 기일도 연지랑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고모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머리를 짚고 누우셨어요. 저는 고모님 병이 도질까봐 그게 걱정이 됐죠. 며칠 동안 고모님은 사무실 문도 열지 않고 집 밖에도 한 발자국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러더니 일주일쯤 지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모님 댁으로 간다고 하니 아니라며 굳이 다른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고모님 말투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제 가슴이 막 쿵쿵대더라고요. 영욱이가 정식으로 그 여자랑 인사를 왔었다. 그 여자 영욱이가 결혼한 걸 알고도 포기할 수 없다더구나. 영욱이 원래 그런 애다. 지 한번 마음 먹으면 포기도 없고 끝까지 가고. 혜진아, 너랑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고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보고 그 사람 포기하라는. 그래, 헤어져라.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있으면 뭐해. 영욱이 집에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하네.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마음 접어라. 그래도 네가 능력이 있어서 윤서랑 먹고 살 수는 있잖아. 고모님, 지금 저 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바람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내 조카는 영욱이다. 너랑은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 고모님에게 저는 더 매달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완전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살던 집에도 더는 있고 싶지 않을 만큼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그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아이와 나와서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저인데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을 딸아이와 고급 호텔에 있었네요. 하지만 순순히 합의 이혼은 해주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 전 후사정을 다 말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고모님한테도 화가 났지만 아프신 분이고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많아서 고모님까지는 법정에 세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부탁했죠. 대신 남편과 상간녀는 탈탈 털어버리기로 작정했고요. 그렇게 지루하게 1년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양육권도 주는 걸로 결말이 났어요. 그렇다고 꽤나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하나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다니는 꼴을 계속 보며 분한 마음을 삼켜야 했죠. 그 때문에 불면증도 생기고 위장병에 어떨 때는 눈앞이 안 보이는 이상한 병까지 얻어서 한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러면 안 돼. 우리 윤서 누구 믿고 살라고. 아빠라는 인간이 애한테 애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 집 사람들 다 상간녀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 윤서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정신 차려야 돼.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몰두하기로 했어요. 우선 제가 잘 닦아놓은 카페 점장부터 관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고모님 건물에서 제 장사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미 이혼 소송 시작 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늦어진 거였어요. 저는 회사 측 배려로 입지가 좋은 다른 자리에서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매출도 많이 올려놓고 카페 이미지도 좋게 해줬다며 자기들이 더 서둘러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제가 잘 살면 세상이 날 돕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살, 전셋집 계약도 하고 이사도 하고 새 카페 오픈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어요. 나이 지긋한 신사분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윤혜진 씨, 저 법무법인 땡땡의 변호사입니다. 윤혜진 씨 상속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상속이라뇨? 저는 상속받을 게 없는데요. 김화정 씨가 건물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김화정 씨 아시죠?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저를 매정하게 내친 고모님 이름이었거든요.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화정 씨가 상속세 나올 만큼의 돈도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고모님은 어쩌시려고 이걸 저한테 주신대요. 저 조카분하고 이혼했는데요. 뭔가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화정 씨는 내일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부동산 사무실도 거기 직원에게 넘기셨고요. 저는 김화정 씨 남은 재산 관리하는 중입니다. 실버타운이라니, 아니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를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졸라서 고모님이 어디서 실버타운으로 출발하시는지 알아냈고 다음날 새벽같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본 고모님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니 혜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아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나?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모님, 저한테 건물을 왜 주시는데요? 그리고 왜 일도 안 하시고 실버타운을 가시는데요? 저 서운하게 하셨으면 그냥 잘 사시면 되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찾아와 준다고 하면 좋다고 넙죽 받으면 되지. 영욱이 때문에 마음고생만 했는데 결국 그놈이 나를 배신했잖아. 내가 조카 인생 바로잡자고 멀쩡한 사람 인생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어찌나 미안한지. 그래서야 내가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나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너를 그놈한테서 구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럼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실버타운을 들어가요. 이러지 말고 저랑 가세요. 나 이제 살 집도 없어. 실버타운 거기 되게 잘 해놨다. 나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저랑 사는 것보다 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건물 주실 거면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고모님 이렇게 못 보내요. 실버타운, 그보다 더 좋은데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가세요. 윤서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네? 저는 고모님을 붙잡고 무조건 우겼고 결국 고모님은 저를 따라서 저의 작은 전셋집에 오셨어요. 윤서는 할머니 왔다고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요. 윤서를 아는 고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냉정하게 했는데도 너는 참... 그럼 빌어먹을 조카랑 이어줬다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내가 말년에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다. 저 이제 그 사람하고도 상관없으니 정말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은 마세요. 제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고모님, 엄마뿐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눈물이 터지는 걸 참느라 애를 썼어요. 고모님은 그렇게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는 마음 놓고 고모님께 윤서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죠. 고모님이 주신 건물에서 새가 나오니 일단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고모님도 아직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모님과 코로나까지 무사히 넘기며 평안히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저를 찾아서 카페까지 왔더라고요. 저 남편 말이에요. 여보, 혜진아, 잘 살고 있구나. 나는 당신 카페 넘기고 어디로 갔나 한참 찾았지. 나 당신하고 다시 살려고 왔어. 그 여자하고도 끝까지 가봤나 봐. 근데 나랑도 끝을 봤으니 이제 미련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미련 없는데? 나는 당신하고 절대 다시 안 살 거니까 나가줘.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그러지 말고 기회 좀 주라. 내가 딱히 네가 고모한테서 받은 건물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야. 김형우, 너 참 머리 나쁘다. 너 전에도 그렇게 심심하면 네 본심 드러내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너 고모랑도 인연 끊었다며. 그런데 고모님 건물 받은 나한테 와서 다시 산다고? 와, 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그리고 너 키워준 고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생각할게. 나도 반성 많이 했어. 그년이 나를 속였어. 그년 돈도 많지 않고 그냥 허프망 떠는 여자였어. 내가 너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을 떠나다니 어리석었어. 그러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윤서도 아빠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 당신도 부모 없어봐서 알잖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윤서는 너 따위 생각 손톱만큼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꺼져. 네가 있는 거 더 싫어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났대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 야, 네가 어떻게 내 남편이야. 너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엄마도 너 완전 포기했다고. 알아들어? 고모님, 내 엄마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발붙일 곳 없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 엄마라고? 고모가 네 엄마야? 그럼 내 얘기 좀 잘해주라 혜진아. 너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줬잖아. 응? 너랑 고모는 진짜 부모 자식 아니지만 나랑 고모는 정말 피로 연결된 사이야. 네가 그런 사이 같이 붙여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죄받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 머리 위로 물바가지가 확 쏟아지더니 남편은 물에 빠진 생쥐마냥 다 젖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바로 고모님이었어요. 이런 미친놈이 지금 네가 뚫린 입이라고 그딴 말을 해? 여기 누가 119 신고 좀 해라. 어디서 미친놈이 들어와서 영업방해 한다고 해. 고모, 나야 영욱이. 고모, 내가 잘못했어. 고모, 어떻게 부동산도 내가 아닌 생판 모르는 직원한테 주고 건물은 이 사람한테 줘. 내가 고모 조카잖아.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정말이야. 내가 너 잘 거두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너 어떻게 했냐? 나보다 돈 있는 여자 따라서 가버렸잖아. 내가 그런 너를 뭘 믿고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나는 내 돌이 다 했으니 이제 너랑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남편은 직원들한테 쫓겨났고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도 고모님도 그 사람을 외면했어요. 너무 질려버렸거든요. 남편은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배달 일을 하며 작은 월세방을 구해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와 고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카페도 정리하고 고모님이 살고 싶다고 하셨던 지방 도시로 내려와서 딸과 함께 고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셋이서 재미있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의 인생 역경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부디 제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잘 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